개와 고양이 만성신장 질환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식이 관리로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식이요법을 한 동물에서 적어도 2배 이상의 생존율이 증가했다고 보고될 만큼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식이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식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성신장질환에서 식이는 앞서 설명드린 나트륨, 인 외에도 단백질의 제한이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 단백질의 대사산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혈액 내 단백질 대사산물의 증가는 요독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질환 환자에서 단백질의 제한은 필수적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바로 단백질 제한 부분입니다. 단백질 제한이라는 것은 필요량만 급여해달라는 의미이지 과도하게 제한해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픈 강아지, 고양이들도 단백질은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로 특히 고양이에서는 단백질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 공급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료들은 동물에서 필요한 단백질 양보다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량이 아닌 딱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만 급여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나트륨, 인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양을 잘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환자가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챙겨야 할 것이 많은 만성신장질환 식이관리, 너무 복잡하시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장처방식 사료입니다. 신장처방식 사료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저염, 저인, 저단백과 더불어 오메가3 지방산 등 신장질환 환자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호자님들 중에 우리 아이 아프니까 힘나라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급여하고 계신 분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보호자님들의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신 거죠. 물론 집에서 보호자님이 만든 음식들은 재료의 질은 좋겠지만 신장질환 환자들에서 꼭 제한돼야 하는 영양소, 더 보충해줘야 할 영양소들의 고려가 되기 어렵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음식을 장기적으로 먹게 되는 경우 신장질환 환자들에서 몸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처방식 사료, 특히 사료의 성분이 상세히 표기되어 있는 믿을만한 회사의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아이리스 3단계부터는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산증, 빈혈 등 심각한 대사성 질환이 2차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법에 대해 다음 슬라이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2번째, 산증 관리입니다. 산증이란 동물의 몸 안에서 산이 너무 많아져 몸의 정상적인 산, 염기 균형이 깨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몸은 산과 염기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몸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대사성 산증은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무기력 등의 임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몸의 단백질의 분해가 증가돼 신장 수치 상승 및 요독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산증의 관리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심각한 산증은 주로 진행된 심한 만성신부전에서 관찰됩니다. 산증의 교정은 진행된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심한 산증이 있을 때만 교정이 지시되며 산증이 생겼다는 것은 신장질환이 많이 진행됐다는 의미와 동시에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산증의 관리 또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정밀 검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진료 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증 검사에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지만 이 단계에서는 자주 검사하고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빈혈 관리입니다. 빈혈이란 몸 안에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로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신장 기능 저하에 따라 자주 관찰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신장에서 피를 만드는 신호의 생성이 부족해지고 식욕부진으로 인한 영양 부족, 요독증으로 인한 적혈구 수명 감소 등으로 인해 빈혈이 발생합니다. 빈혈이 발생하게 되면 온몸에 산소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동물이 쉽게 피곤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심각한 경우 호흡곤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장 기능 이상이 심해지면 빈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자주 검사하고 이상 발견 시 추가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기 단계인 만성신장질환 4단계에서 필요한 관리법입니다. 다음은 식도, 위, 비공을 통한 급식, 급수입니다. 만성신장질환의 말기에 이른 동물 환자에서 식사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환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적절한 수분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식도, 위, 비공을 통한 튜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튜브는 만성신장질환 말기 동물 환자에서 필요한 영양분과 약물을 주입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삽입과 관리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이 선택돼야 합니다. 이 시술에 대해서 한국 보호자분들이 외국 분들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시술은 아니고 부작용도 많지 않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먹지 않는다면 시술을 통한 음수 구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투석요법이나 이식수술도 만성 신장기능 저하 환자의 치료 옵션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혈액투석은 급성신부전 환자와 같이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나빠졌지만 나중에 회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권장되며 일반적인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엄밀한 지시 대상은 아닙니다. 국내 많은 동물병원들이 투석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경험도 많습니다. 투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이식은 사람에서는 신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경우 고려되는 치료법입니다.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시도는 이미 20여 년 전에 이뤄졌고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공여견이나 고양이를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만성신장질환에 대한 보호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성신장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 가지 진단, 치료법 중에서 핵심 사항만 요약해 추려낸 겁니다. 따라서 병원마다, 수의사마다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신장질환의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뇨제를 심장약을 먹어서 신장질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심장병의 합병증, 노화, 기저질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신장질환이 발생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는 보호자와 수의사와의 굳건한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신뢰가 굳건해야 정확한 검사, 모니터링, 약물치료, 식이관리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심장병과 신장질환이 있는 동물 환자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보호자분들의 마음도 더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 심장병의 든든한 동반자 서울동물심장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